본선 경쟁에서 두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언제 치고 나가야 되는지, 또 언제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정말 잘합니다. 흔히 이제 사이다 발언이라 그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소리 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에 조국 사태 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뻘소리 한 번씩 안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는 또 조용히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해서 사실 그 성남이라는 정말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올라온 거를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감각, 또 이 흐름을 읽는 눈이 뛰어나다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은 공감 능력이 확실히 부족하지 않나.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상처를 입고 상심했는지 이거를 그냥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던 대로 프레임을 바꾸고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돈은 받은 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집힐 줄 알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적 스캔들이랑 다르게 이 문제는 정말 부동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공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까지는 통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으로 이 전국구로는 안 통하거든요. 검증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될 때까지는 사이다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만 잡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도층들한테는 굉장한 거부감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이 그거 얘기했다가 가지고 광주 가가지고 뭐 전도 막 밟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황당하거든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뭐 윤석열이 1인 1실언이라면 이분은 1인 1아웃으로야. 그냥 던지잖아요. 막 던집니다. 뭐 그냥 던졌다가 예컨대 주사일째 던졌다가 비판이 딱 나오니까 천천히 하자라는 거지. 그다음에 음식점 총량제 딱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아이디어였어. 요번에도 재난지원금 딱 던졌는데 이게 또 뭡니까? 그 정부랑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건 뭐 자기가 이거 막 관철하고 싶어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그 대장동 이슈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막 싸움을 하는데 이게 번번이 안 먹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성남시하고 전국구의 차이다라는 것들. 자기의 성공 방정식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먹혀들질 않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대선이 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뚜렷한 두 개의 대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가의 개입을 좀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키우자라고 하는 게 기본 철학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대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국가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크기로 가져갈 것이냐, 시장에 대한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양 후보의 격차가 가장 큰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한 음식점 총량제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음식점조차도 다 규제하자, 숫자조차도 규제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그리고 강제 처분, 두 개의 굉장히 극단의 다른 대안을 놓고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잖아요. 그럼 국가의 권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패가 있어요. 그분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유능한 행정가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유능한 행정가라는 환상이 대장동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고, 또 보니까 그 일산대교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갖다 인용을 해버렸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분의 말 중에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재난지원금 있죠. 중요한 것은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단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보다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 그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결단을 따르는 거지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남에서 벌어진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거라는 거고 그게 아마도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일부밖에 안 나왔거든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장단점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기자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재명 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건 집요함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집요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방식이든지 달성해내는구나 라는 그런 집요함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나름대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반면에 좀 인간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이렇게 나도 팔이 휘어질 정도로 뭐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돈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베푸는 시혜를 베푸는 척하는 것인가 그걸 하는 것도 이것이 정말로 방역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걸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다 후자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한쪽에서의 집요함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다른 쪽에 있어서는 인간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용기와 뚝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나 그거 틀린 거 있으면 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기와 뚝심 같은 것들은 큰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반면에 약점이라면 어설퍼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설프고 허술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자의 장점과 약점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자기의 장점을 키워나가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뭐냐면 대중이거든요. 대중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인데 대중들은 그 이론적인 비판, 이성적인 비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됐던 것들은 바로 이제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들이라든지 정말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화법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그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자기가 토리라는 개를 기르잖아요. 개를 엄청 사랑해요. 막 쪽쪽쪽쪽 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개식용에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용으로 기르는 분들도 계시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분이 항상 미괄식이야. 두괄식으로 가야 되거든. 두괄식 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그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지. 제 입장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좀 여러 사람들의 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이런 식의 실수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을 때는 자기 생각을 오해가 없게끔 분명히 그러니까 사석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상부를 갖다 설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면서 자기도 알아요. 내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 근데 궁금해 진짜로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법조인들이 주로 뭔가 한참 설명을 하시고 이러한 거로 이렇게 돼서 이겁니다 하는데 중간에 기다려 죽겠어. 그건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조인들의 문제는 판검사가 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경청하는 척을 합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다 웃어요. 이게 가장 큰 그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은 정말 하여튼 그런데 저도 뭔가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판검사분들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접니다. 이건 또 뭐지? 또 숟가락. 근데 심지어 우리 잡곡도 이거 있어요. 재밌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들으세요. 재미도 없는데 잡곡까지 해요. 재미도 없는데 자뻑까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불치병. 안 웃으면 구속하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저랑 이제 그 진중권 교수님하고 건강한 변호사 하는 유튜브에 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받는 질문이랑 같은 질문을 했어요. 강점이 뭐냐 그랬더니 새로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상이나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그 가능성이라는 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치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어떤 강점이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이 보수 정부들도 보면 지금은 대통령들이 어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정파의 지도자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정치적 승부에서는 성공해 왔어요.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그런 면이 많은데 지금은 뭐 말도 미괄식으로 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단점이 많지만 지금 국민들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스러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바라고 있는데 기존 정치인들은 이미지도 굳어있고 생각도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의 거의 모든 전략가들이 집토끼 위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말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서 좀 약간 좀 껴맞추기를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너무 잘 아는 게 강점이자 단점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게 강점이자 약점이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아마 대학 시험 잘 보셨겠어요. 논술 시험 잘 보셨겠어.